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서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 유관수입니다. 2022년 수시 전형 대비 모의면접 예상문제풀이 중 330페이지의 지구과학 예상문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풀어보고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유의할 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문제에 대해서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어떤 것이 출제를 했냐면요. 자, 여기에 보이는 요새 화성에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그 화성에 가려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절약하고자 최적의 궤도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호만 전이 궤도를 말합니다. 이 호만 전이 궤도는 어, 안에 있는 행성 궤도에서 또는 밖에 있는 행성 궤도로 또는 밖에 있는 행성 궤도에서 안쪽에 있는 궤도로 가기 위한 어떤 올라타기 위한 궤도를 중간 계단 역할을 하는 궤도를 말합니다. 자, 이런 궤도 형태가 결국은 원 궤도에서 원 궤도로 진행하는 타원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요. 지구에서 이렇게 출발한 탐사선이 이 타원을 돌아서 결국은 화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호만 궤도를 타고 가는 이 탐사선은 화성에 지구를 출발한 지 259일 만에 이 화성이 위치하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여기 보다시피 1번에 보면 자, 여기에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총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거리 A라는 것에는 그러면 평균거리 A라는 건 우리 타원에 대한 장반경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E가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R분의 GMM은 마이너스 2A분의 GMM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위치 에너지와 또는 운동 에너지 상관의 방정식을 풀어내게 되면 밑에와 같은 이런 활력 방정식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활력 방정식이라는 걸 얻어서 이 궤도의 어떤 R값, 특정한 R값이죠. 어디서의 R값이냐? 이 태양부터의 특정한 R값을 나타냅니다. 자, 이런 특정한 R값에 대해서 이 위치에 대한 속도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활력 방정식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 과정상의 활력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또 개념을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케플러 회전에 대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물리2에서 배울 수 있는 원운동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활력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접근할 수 있고 여기에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또 주어진 건 뭐냐면 속도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R값, 중심 물체에서 운동하는 물체 거리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A는 궤도 장반경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G2나 물2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케플러 회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힌트를 제시를 한 거죠. 또한 여기 지구의 공전 주기가 365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성의 공전 주기가 687일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공전 주기가 주어진 걸로 보아 여기에 대한 내용도 물어볼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 1번 문제를 보면 현재 지구 궤도에서 타원 궤도로 보내진 화성 탐사선이 259일에 조우하게 되는 화성에 도달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지구를 출발한 탐사선이 삥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돌아서 화성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속도를 올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탐사선의 속도를 올려야 되는지 또는 내려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접근 방식은 원궤도의 속도이냐, 그리고 화성이 도는 원궤도의 속도이냐, 또는 타원의 근일점과 원일점의 속도에 대한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한 것을 케플러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자, 요게 지금 현재 이쪽에 그림에 보이는 M2 화성의 위치는 259일 이후의 화성 위치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지금 이 원일 때 현재 발사되는 탐사선이 이렇게 발사될 때 화성이 도대체 어느 곳에 있겠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내려면 결국은 공전 주기에 관한 것을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 위치를 표현을 하려면 각도로 전환하는 것,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만 전위궤도를 이용해서 발사를 진행할 때 특히 시기를 놓치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재발사가 가능하다. 자, 그 이유를 지구와 화성의 위치로 판단하고 대략적 발사 시간 간격을 특정하시오. 자, 시간 간격을 특정하라. 결국은 다시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시를 시간으로 얘기를 한다면 시간은 되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 되돌아오는 시간은 결국은 같은 위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같은 위치. 이건 상대적인 걸 말하고요. 이 상대적인 같은 위치 자체는 뭘 뜻하냐면 다시 돌아오는 주기, 바로 회합 주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조금 있어야 하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출제 근거입니다. 교육과정 출제 근거는 여기에서는 자, 물리2의 역학적 상호작용에 대해 문항에서 행성의 운동과 상대성이라는 것, 그리고 등속 원운동, 그리고 행성의 운동, 중력에 대한 G값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G값과 V값을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G2에서는 행성의 운동에서 케플러 법칙과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주기와 궤도 반지름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앞에 보였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위에 있는 세 가지 문제는요, 천체 물리학에서 제일 다루는 첫 번째 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과를 가든지 아니면은 물리학과를 가게 되면은 처음 운동역학을 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제 의도가 무엇이냐? 출제 의도는 여러 가지로 뺄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자세히 봅시다. 타원궤도에서 원일점과 근일점 속도를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원일점 속도보다는 근일점 속도가 더 빠른 것을 알고 있고요. 자, 이 근일점에서 속도가 빠른 거, 그거는 케플러 화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케플러 1, 2, 3법칙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근일점이 속도가 빠르다는 것, 원일점이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궤도 속도를 판단할 수 있다. 자, 원궤도 속도, 자, 중력에 따르는 궤도 속도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엔 여기 바로 나오네요. 여기 두 배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각 궤도의 장반경과 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 이것도 케플러 회전에 관한 거고요. 공전주기, 그 다음에 상대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게 결국은 회합주기로 연결되는 거고, 회합주기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느냐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출제 의도를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것은요, 바로 호만 궤도입니다. 호만 궤도. 자, 이 호만 궤도는 여기 밑에 보면 호만 트랜스퍼 오빗 이렇게 써 있는데요. 궤도 역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이 호만 궤도는 이렇게 보이는 바와 같이 1번의 안쪽 궤도가 있고요.
3번의 바깥쪽 궤도가 있습니다. 이 둘에서 궤도와 궤도 사이를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제일 짧은 거리인데요, 우리 상식상. 자, 이렇게 가려면 에너지가 무지하게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를 제일 적게 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2번 전위 궤도를 선택을 한 것인데요. 자, 이 궤도가 전부 다 전위 궤도로 변형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은 요 가운데 있는 초점에 있는 태양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양이 중심에서 초점에서 질량이 아주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궤도를 변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호만 궤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이 글은 사이언스 타임즈에서 나온 최수진 연구원이 쓴 컬럼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이면 뭐 1에서 3, 아까 얘기한 것 같이 1에서 3번 궤도로 전이하기 위해서 탄생한 궤도다. 그래서 연료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만 궤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탐사선이 궤도 기동을 할 때 이 궤도를 이용합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궤도는 아주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궤도는 첫 번째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두 번째 선택, 차선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차선으로 선택을 하게 되느냐? 한 번의 접점 시도가 있어서 여기만 지나가면 다음번을 기다려야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됐을 때 여기 화성이 아직 요 궤도에 오지 않았을 때 그때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연료를 조금 더 쓰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궤도를 실제로는 쓰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경제적인 호만 궤도를 정말로 탔을 때의 상황을 얘기를 한 것이므로 그걸 중점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할 것은 케플러 법칙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 이 케플러라는 사람이 세 가지 물리학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는 타원 궤도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고, 세 번째는 조화의 법칙입니다. 자, 이 조화의 법칙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 궤도의 법칙을 볼 때는 이런 거죠. 이게 타원이죠. 타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타원의 장 반경과 단 반경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장 반경을 A라고 하고 단 반경을 B라고 하고, 자, 요 중심에서 이쪽에 초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이 초점에 대해서 타원을 갖는다는 게 행성이 움직일 때, 자, 이런 게 바로 타원 궤도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초점에서 이 가운데 점에서 초점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가 20률인데 그 20률에 그냥 20률에 대한 걸 조금 얘기를 해보면, 자, 20률은 궤도의 장반경 제곱분의 제곱의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가 0이 되면 1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2가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게 되면 요 사이에 있으면 타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자, 어디를 가나 같은 시간에 공전한 궤도의 면적은 전부 다 같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R 값이 짧은 대신에 속도가 빨라야 하고요. R 값이 긴 대신에 속도는 느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 같이 V 곱하기 R이 일정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표현한 게 이겁니다. 면적을 2분의 1 R제곱 세타로 표현을 했는데요. 자,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뉴턴에 대한 내용이죠. R 곱하기 요거는
R 세타는 L이니까 2분의 1 RL 해가지고 호의 길이를 호의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조화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공전주기의 제곱이 궤도의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공전주기를 만약에 t라고 하면 t의 제곱이 뭐에 비례한다? 궤도의 긴 반지름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이하게 G 또는 라지 M, 스몰 m이 달려있고 4파이 제곱이 달려있는데요. 자, 요것은 K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요 K는 K 자체는 태양의 질량과 또는 태양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면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에서 있는 모든 천체들은 전부 다 여기가 1이라서 t제곱이 아예 정반경의 세제곱이라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운동입니다. 원운동은요, 지구의 중력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지구의 중력과,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구심력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회전하는 속도가, R에는 반비례하고, 질량에는 비례하는 제곱근에 반비례하고, 뭐,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원궤도 운동에서 V 자체가 t분의 2파이r이니까 요걸 그대로 써주면 t제곱이 gm분의 4파이 제곱 그리고 r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뭔가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과 좀 일치할 겁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자, 원궤도 운동과 케플러 법칙이 있습니다. 자, 아까 썼던 원궤도 운동은요, 요 식이었는데요. 케플러 법칙의 식은요,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원궤도 운동이나 케플러의 타원이나 비슷한 형태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스몰 m은 태양의 한참 우리가 탐사선보다 많은 그리고 탐사선이 아주 작기 때문에 요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럼 얘랑 같고요. 그럼 지금 표시한 얘네들이 같고요. 만약에 그 이심률이 어마어마하게 작다면 얘네들은 같게 되죠. 결국 같은 식입니다. 원궤도식과 케플러 법칙의 3법칙은 같은 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활력 방정식인데요. 이 활력 방정식은 읽어보면 매우 큰 물체 위에 도는 작은 물체에서 이 물체의 총 거리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며 이 총 에너지는 평균 거리 A의 위치 에너지 절반과 같다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매우 큰 물체를 도는 작은 물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자체가 뭐예요? 케플러 회전입니다. 케플러 회전. 자, 이 케플러 회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방정식을 풀어내면 속도항을 정리하면 요와 같은 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얘가 바로 활력 방정식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 값은 뭐냐? 태양에서 어느 궤도에 있던 요 R 값만 안다면 자, 어디서든 속도를 당연히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공전주기와 회합주기를 나타내는 건데, 자, 공전주기는요, 행성이 태양 둘레를 한 바퀴, 여기 못하네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케플러 회전에 따르면 이 작은 행성이, 안쪽에 있는 행성은요, 아주 빠른 각을 돌고요. 자, 하지만은 바깥쪽에 있는 것은
작은 각을 돌게 됩니다. 지구가 하루에 이만큼 1도를 이동하게 된다면 그 뒤에 있는 행성은 1도보다 하루에 더 작은 각도를 이동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회업축인데요. 자, 내행성이 왜 내합에서 내합, 외행성이 충에서 다음 충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느냐?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오해하기 쉬운데요. 처음 이 그림도 이렇게 충에 위치한 걸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림으로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요. 진정한 회업축이라는 건 자, 관측자가 보았을 때 태양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가 다시 같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번, 2번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어느 각도상에 있을 때 이 세타 3의 각도에 있을 때 자, 다시 이 각도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회합 주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회합 주기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공전 주기와 회합 주기의 관계를 나타내 보면 자, 외행성의 경우에는 지구가 안쪽에서 더 빨리 회전하므로 하루 동안 외행성과의 각도 차이가 자, 저기 2분의 360도 그게 하루에 지구가 도는 각도고요. P분의 360도는 외행성이 하루에 도는 각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게 되면 자, 요 각도에서 요 각도를 빼게 되면 결국 요 각도가 하루에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하루에 벌어지는 각도가 다 다시 따라잡혀서 결국 어느 배수를 곱하면 360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이 360도가 되는 순간이 바로 여기 있는 일수, 즉 회합 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의 풀이 같은 경우는요. 속도를 올려야 하는지 내려야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속도를 올려야 하는지 내려야 하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랑데뷰라는 것은 만나는 걸 뜻하는 거고요. 이 만나는 걸 뜻할 때 요거 여기 있는 활력 방정식으로 m2일 때의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m2의 속도라는 건요. 여기 있는 여기 타원 궤도에서 여기 원일점에 있을 때의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일점일 때의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보면 그 원궤도 속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원궤도 속도를 알 수 있는 거는요. 여기 원궤도 속도는 아까 구했던 요 속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 자, 화성의 원궤도 속도는요, 0.66g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제곱이. 그 다음에 호만 궤도의 원일점 속도는 0.53g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구에서 발사된 탐사선이 요 원일점에 간다면 0.53gm에 해당하는 속도, 그러니까는 루트 0.53gm이겠죠. 그 속도로 나타내니까 원계소 속도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속도를 증가시켜야지만 화성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2번에 대한 거는요. 화성은 M2예요. 그러면은 화성 자체도 이렇게 돌아요. 지구는 더 많이 이렇게 돌겠죠. 자,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화성이 E1에 있을 때 화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E1이 있을 때의 M1을 판단을 하게 되면 M1은 요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M2 화성이 여기에 있을 때의 지구의 위치는 여기 있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화성의 공전 주기는 687일이에요. 그런데 259일, 그러니까는 얘가 여기서 탐사선이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259일이 지났으니까 그걸 나눠주면 135도 전으로 돌리면 됩니다. 이게 135도가 전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요.
지구의 공전 주기는 239일이 지났으니까 곱하기 360 하면 255일만큼 255도만큼 더 가면 255도만큼 더 가면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재발사의 시간 간격이라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360도 차이의 각도 차이가 360도가 되게 하는 일수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S분의 1은 2분의 1 빼기 P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결국 회합 주기는 지구와 화성의 회합 주기인 781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